보편적으로 이제 도금에서는 이제 오칠 도금, 수은 도금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 오칠 도금에서는 어교 도금하고 카시오 도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시대 이전에는 전부 생오칠 계금을 했고요. 계금 오칠한 위에 어교를 발라서 한 게 이제 어교 도금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현대 도료인 이제 카시오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 이 판은 카시오와 오칠, 카시오 폴리사이트, 정제칠, 카시오는 5회자 금박을 입혔고요. 사이트도 지금 5회체의 금박을 입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칠은 6회, 7회차에서 금박을 입혀봤고요. 생칠은 9회차에 가서 금박을 입혔습니다. 오칠은 한 번에 두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광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죠. 근데 오칠은 처음에는 광택은 많이 안 나지만 옷이 피면서 광택이 아주 예쁜 광택이 나죠. 그리고 이게 오칠 도금으로 해놓으면은 금 색깔이 현대 도료로 한 카시오 도금하고는 완전 현저하게 다른 이유가 금 색깔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카시오로 현대 도료로 하는 거는 굉장히 반짝거리죠. 금이 색깔이 새카맣게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시오는 작업 과정이 좀 빠르고 시간도 단축이 무지하게 많이 되는데, 카시오 같은 경우에는 뭐 4시간 정도, 폴리사이트는 8시간 정도 건조한 다음에 금을 입히는데, 오칠은 이 부처님 한번 수리하려고 하면은 기본 빨리 한다 해도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조금만 해도 그 정도 걸립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거는 전부 오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카시오 작업이 된 것이지, 위에 덧칠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부 원래 상태대로 처음 조성했을 때처럼 옷으로 지금 돌아 쓰고 있죠. 저도 이게 처음에 79년도에 여기 입문했을 때는 전부 카시오로 배웠어요. 이 오칠 도금도 불과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80년도, 90년대는 전부 카시오로 다 해놨어요, 보물도.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벗기는 작업을 지금 합니다. 또 오래되신 부처님들은 카시오침까지 드러내고 나면 안에는 오칠로 되어 있습니다. 오칠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칼로 해도 깎아내서 파내기 전에는 옷은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도료로 해놓은 카시오로 해놓은 거는 지금 다 벗겨지죠. 원래는 이게 이 천불전에 이게 모셨던 부처님인가 봅니다. 조성 시기는 아마 조선 중기쯤 되는 걸로 스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훼손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수 겸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갈라졌던 부분들, 벌어졌던 부분을 떼우고, 그리고 좀 미세한 금 간 곳은 명주섬을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오칠 묻혀서 틈새를 메꿔서 그 다음에 이제 배접을 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원래 계금이 되어 있던 걸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생칠 한번 올리고, 한산무시로 배접을 해서 물개 토해 작업을 한 3차, 1차 하고 생칠 넣고 토해 작업하고 사포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3매 이상 이제 토해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생칠을 올리고 7, 8까지는 정제칠로 올려서 9회까지 지금 현재 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박 입힐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온 거고요. 50% 이상 건조시켰을 때 작업이 들어가야 작업이 굉장히 용이하죠. 이게 건조가 제대로 70% 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금이 그냥 옷이 먹어가지고 이 사람 손에도 묻고 모두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건조가 안 돼 놓으면은 그 옷이 위로, 금박 위로 새 나와가지고 더 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 9회차 칠을 해놨는데 지금도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70% 정도가 건조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옷은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주산이 지금 최고로 손꼽습니다. 그래도 중국 것도 치워주는데 원주산만큼 우르시올 성분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중국산은 우리 거하고 이제 우르시올이 떨어지니까 작업 상태는 좀 굉장히 좀 빨라요. 건조율이 빠르다는 얘기죠. 대신에 좀 약하고 도막이. 예를 이제 들어서 수덕사 거 같은 경우에 3전불인데 6자 정도가 돼요. 1m 한 80, 거기에 6관을 썼어요. 그러면 6관이면 25kg 정도가 생옷이 들어간 거죠. 금박은 옛날 장인들은 직접 이렇게 가공해서 박을 그 종이로 만들어 썼다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만들어서 하려면은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1겹지와 2겹지가 있는데 57계금은 무조건 2겹지를 사용하셔서 전부 1차, 2차, 3차까지는 해드려야 아주 금색이 아주 찬란하고 예뻐요. 1겹지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1겹지도 한 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얼룩이 가요. 왜 그랬느냐? 금박을 이렇게 들고 보면은 구멍이 많아요. 그 사이로 옷이 베어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제 얼룩이 가요. 1겹지 붙은 것과 2겹지 붙은 거는 금 색깔 자체가 달라요. 예, 입술 부분이나 이런 컬러는 이제 경명주사를 이제 해석해서 쓰고요. 그리고 이제 흰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염료, 안료, 우리 단청할 때 쓰는 안료를 개서 쓰고요. 안료를 개는 것은 이제 악교 내지는 이제 어교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평악교를 쓰고 있습니다. 예. 금박을 입히기 위해서는 금을 재단하는 금가위와 이제 이런 카트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핀셋입니다. 이 핀셋은 금을 짚는 용도로도 쓰지만은 힘이 좋은 붓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요철 부분을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붓은 이제 금박이나 이금을 한 다음에 면을, 금 부스러기를 털어내는데 쓰는 용도입니다. 생칠할 때는 요 규활, 임모로 만든 이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모는 힘이 있어서 평탄하게 오칠이 잘 펴지게끔 하는데 아주 요긴하고, 생칠 원액을 쓸 때는 또 규활을 쓰는 게 최고 좋고요. 이제 이쪽에 붓은 이제 세필이라고 아주 고운 붓들인데요. 면체까지 하고 나면은 부처님 안을 드리는데요. 이제 개안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이런 세필입니다. 머리 두발칠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 세필로 사용해야만이 아주 예쁘게 그려집니다. 이게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긁어내는 거거든요. 긁으면서 카시오층을 벗겨내는 거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원살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겉에 묻어있는 이런 카슈층만 긁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저희가 힘을 줘서 벗겨냅니다. 부처님 크기가 저마다 이제 여러 층이라서 이렇게 아담한 이렇게 한자 정도 차이에서부터 2m, 3m 아니면은 그보다 더 큰 금산사 미륵전처럼 한 10m가 넘는 부처님까지 하다 보면 작업 상황에 따라서 이제 헤라가 바뀌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소도구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칠부터 토해 작업, 배접, 이제 모시 배접 이럴 때는 전부 헤라를 사용합니다. 토해 작업해서 옥 고래를 만들어서 이제 바를 때 아주 요긴합니다.
금을 재단해서 쓰는 이유는 이 큰 걸로 한 장을 붙이게 되면 요철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금이 잘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재단을 했습니다. 2분의 1로 자르고 8분의 1로 또 재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붙일 자리 이 넓이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재단을 하는 거죠. 하단부터 붙여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 금 보풀하기가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 안 붙인 자리에 붙으면은 좀 이렇게 뭐 티 들어간 것처럼 뭉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 57에서는 그건 없어요. 57이 굳을 때도 같이 한꺼번에 칠장에 들어가서 굳으면은 같은 이 스칼라가 나오는데 카시오에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카시오에서는 광택이 달라져 버리죠. 완전히. 먼저 붙인 자리와 늦게 붙인 자리가 광택이 더 나고 덜 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옷에서는 거기에 다 일정해요. 그렇죠. 계절마다 뭐 우기철에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습기라도 다 가동을 해야 돼요. 금 작업하는 날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혼자 붙이다 보면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끌다 보면 건조돼 가지고 금박이 안 붙습니다. 공기 중에 습도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작업실을 다 만듭니다. 공방에서야 뭐 갖춰져 있으니까 편한데 도금을 하려면 어떠한 현장이든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서 써야죠. 예. 가루금이 있죠. 분금. 분금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은 전혀 자국이 없이 처리될 겁니다. 나발에는 금을 안 넣고요. 이제 그거는 채색이니까 이제 나발 칼라를 넣고요. 이 가사하고 살 부분은 이 금색을 바꿔요. 이 살 부분은 이제 얼굴하고 이 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이금으로 나중에 처리를 할 거예요. 박은 좀 약간 광택이 나고 분금은 좀 뽀얗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씁니다. 금분만 하면은 이 검은 빛이 올라와요. 좀 오래되면은. 지금 이거는 생칠에 테르페늄을 2대1로 희석해서 숙성시켜 놓은 겁니다.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숙성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작업에 좀 빨리 굳고 우리가 작업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여기에 5 정도, 지금 양의 5배 정도를 지금 그 희석제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불화를 배우러 양용호 선생님하고 인도 이인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선화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서울시 단청장 양용호 선생님의 제가 또 그 이수자입니다. 원래 단청 속에서 개금하시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분야 중에서도 개금으로만 전문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단청을 한 5년간 하다가 개금 쪽으로만 완전히 돌아서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도금 1363호라는 번호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57은 선대부터 해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 위는 양용호 선생님이시고 양용호 선생님 위는 박준주 선생님이십니다. 박준주 선생님이 우리나라 57 개금을 상당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많이 가서 57 도금을 하면서 그게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 79년도에 불교 미술에 입문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금을 만지고 나니까 좀 고급전 작업이다 싶은데 그렇게 뭐 삶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어떤 신앙심이라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아주 예쁘게 또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